안녕하십니까.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제로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 결렬 상황을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표를 모아줘야 하는지 장 대표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제 새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정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핏이 밝히기로는 자기가 제안한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이것을 윤석열 후보 쪽,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별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만났을 때 경선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거는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의제에 올렸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방안이 관철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닌 걸 말합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진정으로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 합시다, 이 말을 지난 2월 13일 날 한 번 말한 일이 있을 뿐, 그 뒤에는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이거는 즉 윤석열 후보 쪽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번 써먹는 것이지, 진정으로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의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뭐 공동정부니 뭐 인수위니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 하자, 이 말을 딱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의 진정한 이유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왜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왜 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로 안철수 후보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신고재산이 2천억이 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나와서 비용을 써도 그 쓴 것만큼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좌파 편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협력해 왔어요. 박원순이 당선시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합당을 하고, 2017년 선거에 나와서 표를 분산시켜서, 야권표를 분산시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런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이재명과 정권 측에서 들고 나온 정치개혁, 그 구호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도의 책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애시당초부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심정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원체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폄하한 이런 이 일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쪽하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는 상당수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7일 날 안철수 후보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윤 후보의 뜻을 충분히 전했을 때 말하자면 이 공동정부 뭐 이런 거 다 이 안철수 후보에게 보장하겠다는 말을 물론 저의 뜻도 좀 들었었지만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선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딱 했으면 제가 그걸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말을 안 한 것으로 봐서 저는 이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요구도 별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외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즉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 집권 세력 이재명 후보 쪽의 압력이 상당히 압력이든 회유든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제가 이 말을 듣는다면 정말 저는 안철수 후보를 위하는 의미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만 이 단일화가 안 되면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현 정부 집권 세력의 압력, 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직시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염원하는 유권자들은 이 단일화 결렬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야 뭐 당연히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잘못이요. 그동안에 이제 선거운동할 때는 계속 정권 교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권 교체야말로 대의입니다. 대의. 그 대의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도 말하자면 의미 있는 정치를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상 한 8% 정도 안철수 후보가 나옵니다만 이게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되고 본 선거에 들어가면 저는 안철수 후보 4%, 3, 4%를 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55%의 국민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해가지고는 오히려 정권 교체를 말하자면 못 이루는 사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인 식견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화두로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정권과 이재명 측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다당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시키는 것을 이렇게 당론으로 어젠가 결정을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건 지난번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후보도 그게 동조를 했어요.
그렇게 만일 된다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그 당들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그런 계획이라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안 되는 안철수 쪽 요인에는 이 부분도 작용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180의석을 가진 당이 국회의원 선거법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4.15 2년 전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성이 없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십니까? 2일날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심상정 후보 쪽에서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다당제여야 되고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저도 그날 저도 그 텔레비 토론하는 걸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심상정 후보가 그걸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우리 방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요, 물론 이 선거에 임해서 공약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그런 거를 내놓고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국민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심상정 후보 쪽도 저는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 지난번에 한번 속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로 다 해놔놓고 나중에 선거 임박해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무슨 민주당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정치 꼼수에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요, 이런 식으로 되는 데 대해서 정말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미 정과 사범에다가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그 대장동 게이트 형수상용 등에다가 무엇보다요, 저는 이 법인카드, 즉 성남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집에서 뭐 능이백숙 사다 먹고 또 뭐 샌드위치, 쇠고기, 심지어는 제사상까지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샀다는 거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거요, 횡령죄로 고발돼야 됩니다. 지금 이미 또 고발도 돼 있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그걸 법인카드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개인 카드로 써놓고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가가지고 그걸 바꿔서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손톱만큼도. 그리고 또 돈이 없습니까?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 음식 사다 먹는 것을 악착같이 그것도 악착같이 성남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씁니까?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즉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면 우리는요, 국민 잘 사는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이 그 정과자에다가 공금을 사익을 위해서, 그것도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어떤 과일 가게에는요 8천만 원어치를 사다 먹었어요. 8천만 원어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뽑아놔놓고 무슨 너무 부정부패 없고 국민 잘 사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이 좀 심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고위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진짜 다시 말하면 개돼지 취급 받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40% 가까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100보를 양보해서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진짜 국민이 뭐 현명한 판단할 거 없습니다. 전과자, 도둑놈은 안 찍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 대표께서 앞으로 한 번쯤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예. 한 3번쯤 나오셔야 되겠어요. 예. 어떻습니까? 한 3번쯤 예. 나오시기로 근데요, 약속하고. 근데 제가 좀 시청자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3.1절인데요. 뭐 3.1절 광화문 또 집회 또 열릴 겁니다. 그때 또 특히 이른바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하는 분들요. 우리끼리 이재명이 아무리 욕하고 윤석열이 아무리 지지한들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이 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 지지하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이. 그래서 여기 좋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특히 뭐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 소리, 장기표 TV, 국민의 소리 TV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수상용이라든지 또는 또 그 법인카드로 가지고 경기도 예산, 성남시 예산 횡령한 거 이런 거요. 그 캡처 이런 걸 그런 것만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보내도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불법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열흘 딱 지금 9일에 남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낸 저 정권을 계승하는 민주당 정권이 또 들어선다면 이거는 진짜 정말 국가적인 수치고 국민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도탄에 또 빠지는 겁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희낙낙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재명 후보의 불법, 폐륜, 또 이 공금횡령 이런 것을 좀 많이 알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금명간에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